19세기 유럽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던 도시들. 기계는 쉼없이 돌아갔고 인간의 하루는 점점 더 짧아졌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풍요를 약속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가난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이 시대 한 철학자가 이 질문을 던진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사회는 발전하는데 인간의 삶은 더 불안해지는가? 그의 이름은 카를 마르크스다.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트리어에서 태어났다. 그는 흔히 떠올리는 혁명가의 이미지와 달리 법학과 철학을 공부한 엘리트 지식인이었다. 젊은 시절의 마르크스는 급진적인 정치인이기보다는 기존 철학을 철저히 이해하고 비판하려는 학자에 가까웠다. 특히 그는 당시 유럽 철학을 지배하던 헤겔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고 동시에 그 한계를 예리하게 인식한 인물이기도 했다. 헤겔은 역사를 이성의 전개 과정으로 보았다. 인간 사회는 점점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사상과 관념이 역사를 이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 설명이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역사를 더 직접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역사는 관념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노동해온 방식의 역사였다. 마르크스는 이 관점을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유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물질적 조건, 즉 생산과 노동의 구조를 의미한다.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 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정치, 법, 도덕, 종교, 철학 같은 것들은 이 물질적 토대 위에 세워진 상부 구조일 뿐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이 관점은 철학의 중심을 완전히 이동시켰다. 이전의 철학이 무엇이 참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주로 던졌다면 마르크스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묻는다. 그는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생각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생각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전환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방식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자본주의를 단순히 부유한 사회나 시장 경제 체제로 보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특정한 생산 방식이며 그 안에는 명확한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는 크게 두 계급으로 나뉜다.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계급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본질적 활동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실현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더 이상 자기 실현의 수단이 아니다.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팔고 그 결과물은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외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소외를 네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노동의 결과물로부터의 소외다. 노동자가 만든 물건은 자본가의 소유가 되며 노동자는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둘째, 노동 행위 자체로부터의 소외다. 노동은 자발적 활동이 아니라 강제된 수단이 된다. 셋째,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다. 경쟁 구조 속에서 인간은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가 된다. 넷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소외 구조의 핵심에는 잉여가치라는 개념이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신이 창출한 가치 전부를 임금으로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하루 동안 만들어낸 가치 중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자본가의 이윤으로 남는다. 이 차이가 바로 잉여가치다.
자본주의는 이 잉여 가치를 축적하는 시스템이며 이 축적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본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계급 격차는 심화된다. 마르크스는 이 구조가 우연이나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본가가 악해서 착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구조 안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이나 도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마르크스의 역사관으로 이어진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말했다. 사회는 항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간의 갈등 속에서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와 주인이, 봉건 사회에서는 농노와 영주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한다. 역사는 이 갈등이 폭발하고 새로운 생산 방식이 등장하며 다시 새로운 계급 관계가 형성되는 반복 과정이다.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의 이름은 혁명과 연결된다. 그러나 그가 말한 혁명은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생산 수단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직되는 사회, 계급이 소멸된 사회가 그의 이상이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는 국가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제가 아니라 계급과 착취, 소외가 사라진 사회적 상태를 가리킨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마르크스의 이름은 종종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20세기 등장한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의 이론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단순화하거나 왜곡했고 그 결과는 독재와 폭력, 그리고 실패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 철학 자체가 시대착 오적이거나 위험한 사상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철학자로서의 마르크스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그의 사상이 하나의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미래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내기보다는 현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19세기 유럽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던 도시들. 기계는 쉼없이 돌아갔고 인간의 하루는 점점 더 짧아졌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풍요를 약속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가난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이 시대 한 철학자가 이 질문을 던진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사회는 발전하는데 인간의 삶은 더 불안해지는가? 그의 이름은 카를 마르크스다.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트리어에서 태어났다. 그는 흔히 떠올리는 혁명가의 이미지와 달리 법학과 철학을 공부한 엘리트 지식인이었다. 젊은 시절의 마르크스는 급진적인 정치인이기보다는 기존 철학을 철저히 이해하고 비판하려는 학자에 가까웠다. 특히 그는 당시 유럽 철학을 지배하던 헤겔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고 동시에 그 한계를 예리하게 인식한 인물이기도 했다. 헤겔은 역사를 이성의 전개 과정으로 보았다. 인간 사회는 점점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사상과 관념이 역사를 이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 설명이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역사를 더 직접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역사는 관념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노동해온 방식의 역사였다. 마르크스는 이 관점을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유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물질적 조건, 즉 생산과 노동의 구조를 의미한다.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 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정치, 법, 도덕, 종교, 철학 같은 것들은 이 물질적 토대 위에 세워진
상부 구조일 뿐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이 관점은 철학의 중심을 완전히 이동시켰다. 이전에 철학이 무엇이 참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주로 던졌다면 마르크스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묻는다. 그는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생각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생각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전환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방식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자본주의를 단순히 부유한 사회나 시장 경제 체제로 보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특정한 생산 방식이며 그 안에는 명확한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는 크게 두 계급으로 나뉜다.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계급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본질적 활동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실현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더 이상 자기 실현의 수단이 아니다.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팔고 그 결과물은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외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소외를 네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노동의 결과물로부터의 소외다. 노동자가 만든 물건은 자본가의 소유가 되며 노동자는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둘째, 노동 행위 자체로부터의 소외다. 노동은 자발적 활동이 아니라 강제된 수단이 된다. 셋째,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다. 경쟁 구조 속에서 인간은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가 된다. 넷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소외 구조의 핵심에는 잉여가치라는 개념이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신이 창출한 가치 전부를 임금으로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하루 동안 만들어낸 가치 중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자본가의 이윤으로 남는다. 이 차이가 바로 잉여가치다. 자본주의는 이 잉여가치를 축적하는 시스템이며 이 축적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본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계급 격차는 심화된다. 마르크스는 이 구조가 우연이나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본가가 악해서 착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구조 안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이나 도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마르크스의 역사관으로 이어진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말했다. 사회는 항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간의 갈등 속에서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와 주인이, 봉건 사회에서는 농노와 영주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한다. 역사는 이 갈등이 폭발하고 새로운 생산 방식이 등장하며 다시 새로운 계급 관계가 형성되는 반복 과정이다.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의 이름은 혁명과 연결된다. 그러나 그가 말한 혁명은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생산 수단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직되는 사회, 계급이 소멸된 사회가 그의 이상이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는 국가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제가 아니라 계급과 착취, 소외가 사라진 사회적 상태를 가리킨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마르크스의 이름은 종종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20세기 등장한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의 이론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단순화하거나 왜곡했고 그 결과는 독재와 폭력, 그리고 실패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 철학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거나 위험한 사상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철학자로서의 마르크스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그의 사상이 하나의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미래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내기보다는 현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 19세기 유럽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던 도시들. 기계는 쉼없이 돌아갔고 인간의 하루는 점점 더 짧아졌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풍요를 약속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가난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이 시대 한 철학자가 이 질문을 던진다.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사회는 발전하는데 인간의 삶은 더 불안해지는가? 그의 이름은 카를 마르크스다. 마르크스는 1818년 독일 트리어에서 태어났다. 그는 흔히 떠올리는 혁명가의 이미지와 달리 법학과 철학을 공부한 엘리트 지식인이었다. 젊은 시절의 마르크스는 급진적인 정치인이기보다는 기존 철학을 철저히 이해하고 비판하려는 학자에 가까웠다. 특히 그는 당시 유럽 철학을 지배하던 헤겔 철학에 깊이 매료되었고 동시에 그 한계를 예리하게 인식한 인물이기도 했다. 헤겔은 역사를 이성의 전개 과정으로 보았다. 인간 사회는 점점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며 사상과 관념이 역사를 이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 설명이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역사를 더 직접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역사는 관념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노동해온 방식의 역사였다. 마르크스는 이 관점을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유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물질적 조건, 즉 생산과 노동의 구조를 의미한다.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하고 이를 위해 일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정치, 법, 도덕, 종교, 철학 같은 것들은 이 물질적 토대 위에 세워진 상부 구조일 뿐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이 관점은 철학의 중심을 완전히 이동시켰다. 이전에 철학이 무엇이 참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주로 던졌다면 마르크스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묻는다. 그는 인간의 의식이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생각이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생각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전환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방식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자본주의를 단순히 부유한 사회나 시장 경제 체제로 보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특정한 생산 방식이며 그 안에는 명확한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본주의 사회는 크게 두 계급으로 나뉜다.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 계급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이 인간의 본질적 활동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실현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더 이상 자기 실현의 수단이 아니다.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팔고 그 결과물은 자신의 것이 되지 않는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외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소외를 네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노동의 결과물로부터의 소외다. 노동자가 만든 물건은 자본가의 소유가 되며 노동자는 그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둘째, 노동 행위 자체로부터의 소외다. 노동은 자발적 활동이 아니라 강제된 수단이 된다. 셋째, 타인으로부터의 소외다. 경쟁 구조 속에서 인간은 협력자가 아닌 경쟁자가 된다. 넷째,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다.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 소외 구조의 핵심에는 잉여 가치라는 개념이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는 자신이 창출한 가치 전부를 임금으로 받지 못한다. 노동자가 하루 동안 만들어낸 가치 중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자본가의 이윤으로 남는다. 이 차이가 바로 잉여 가치다. 자본주의는 이 잉여 가치를 축적하는 시스템이며 이 축적 과정이 반복될수록 자본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계급 격차는 심화된다. 마르크스는 이 구조가 우연이나 개인의 도덕성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본가가 악해서 착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착취가 발생하도록 설계된 구조 안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이나 도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마르크스의 역사관으로 이어진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말했다. 사회는 항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간의 갈등 속에서 변화해 왔다는 것이다.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와 주인이, 봉건 사회에서는 농노와 영주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대립한다. 역사는 이 갈등이 폭발하고 새로운 생산 방식이 등장하며 다시 새로운 계급 관계가 형성되는 반복 과정이다.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의 이름은 혁명과 연결된다. 그러나 그가 말한 혁명은 단순한 폭력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생산 수단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직되는 사회, 계급이 소멸된 사회가 그의 이상이었다. 마르크스가 말한 공산주의는 국가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체제가 아니라 계급과 착취, 소외가 사라진 사회적 상태를 가리킨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마르크스의 이름은 종종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20세기 등장한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의 이론을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단순화하거나 왜곡했고 그 결과는 독재와 폭력, 그리고 실패로 이어진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 철학 자체가 시대착 오적이거나 위험한 사상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철학자로서의 마르크스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그의 사상이 하나의 완성된 설계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미래 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세밀하게 그려내기보다는 현재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하다.